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현대사 부분이죠. 대주제 4, 대한민국의 발전, 민주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 단원, 주제 8번째에 해당됩니다. 1960년 4.19 혁명, 이승만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다. 교과서 262페이지서부터 265페이지까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노트 내용 정리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크게 두 가지, 1960년도 4.19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네, 두 번째로 제2공화국인 장면 내각 정부의 수립 과정과 그 다음에 장면 내각 시기 정부 시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나왔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 부분과 그 다음에 통일운동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주제열기에서는요, 사진자료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주성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 할머님께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4.19 혁명 당시 희생된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1960년도 그 3.15 부정선거가 배경이 된 이 4.19 혁명 때 많은 국민들이 희생이 되었는데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잘생기고 귀여운 녀석이 내 손자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녀석을 만나러 저 하늘 멀리서 여행을 왔어요. 내가 멀리 떠나기 전에 4월 19일이 되면 녀석에게 4.19 혁명기념관에 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했죠. 거기를 가봐야 이 할애비가 왜 다리를 다쳤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 하늘에 계신다고 하던데? 할아버지가 유진이랑 약속을 지키러 왔지. 오늘 4월 19일이잖니. 할아버지랑 거기 가야지. 저는 할아버지가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어서 가자. 시간이 없으니 우리 날아갈까? 바로 이 사람이란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처음에는 독립운동가로 존경을 받았지.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분 너무 욕심이 많았어.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4.19 혁명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거든. 그때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정부가 수립되고 2년도 채 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났단다.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생활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지.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은 국민들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했단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자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온갖 방법을 써서 선거에서 이기려 했단다. 또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유진아, 학교 회장 선거 때 네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니? 왜 투표를 못하게 하냐고. 나도 꼭 투표할 거라고 해야죠. 또 네가 뽑고 싶지 않은 친구한테 억지로 투표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투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한 것도 그래서였단다.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항의를 한 것이지. 그때 제일 먼저 부정에 항의한 사람들이 대구의 고등학생들이었단다.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인 1960년 2월 28일이었지. 그리고 선거일이었던 3월 15일 마산에서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커다란 시위가 있었지. 4월 11일엔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단다. 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은 또다시 시위에 나섰지. 4월 19일에는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단다.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시위에 참가했지. 부정한 방법으로 다시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결국 화가 난 국민들에게 항복을 했지.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었단다.
보이지? 이 조각상 뒤에 많은 무덤들이. 이 무덤의 주인들은 그때 희생된 많은 시민들이란다. 네, 이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알아주니 고맙다는구나. 난 이 사람들하고 통하거든. 다 내 친구들이니까. 저도 앞으로 이분들처럼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그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겠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 이 4.19 혁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자, 우선 1960년도 3.15 부정선거 준비 과정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자유당 후보 부통령은 이기붕이었습니다. 이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급작스럽게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또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부정선거 준비 과정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대구 지역에서 2.28 민주운동이 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요. 학원 자유 보장과 공명선거 실시를 요구하면서 거리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사진 자료는 당시 2월 28일 민주화운동이 진행되었던 모습이고요.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이런 국민들의 시위 과정이 전개되었다. 이 시위를 주도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왜 그랬냐? 고등학교 취학률이 당시 20%에 불과했는데요. 이 고등학생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일제강점기에 교육받은 세대와는 달리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첫 세대였고 토론과 회의에도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학도홍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도 하였는데요. 1960년 정부 통령 선거 기간에는 자유당 후보의 환영 행사에 학생들을 수업까지 중단시키고 동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정부의 학생 동원은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고등학생들이 선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 4.19 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 발단은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자, 부정선거의 양상은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3인조라든지 9인조, 그리고 공개투표 과정, 3인 1조라든지 혹은 뭐 5인 1조 등으로 투표하게 하는 방식가요. 공개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빨갱이로 몰겠다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은 대립투표를 강요하기도 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운동이 마산이나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이런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진학 과정에서 마산 상구 학생 이 김주열 학생이 그 최루탄포에 맞아서 그 버려진 그 죽은 시신이 바닷가에서 이제 발견되면서 이것이 기폭적이 되는 것이죠. 당시 시위의 전국적인 확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는 이에 맞서서 마산 등지에 우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서울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시민들이 3.15 부정선거의 무효를 외치면서 시위가 진행되었는데 경찰이 전국 각지의 시위대에 발포를 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는 더욱더 확대가 되었고요. 대학 교수들까지 참여해서 이 4.19 혁명은 더욱더 확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자료는요, 당시 교수단이 민주와 학원에 대한 민의, 그 다음에 학도들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사진 자료가 나왔고요. 이 4.19 혁명의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당시 김포공항을 통해서 하와이로 망명하는 이승만의 모습을 사진자료로 담은 자료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만 박사 부처 돌연 하와이로 망명하다라는 당시 이승만 하야의 신문 기사 자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장면 정부는 제2공화국이죠.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시키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민주당의 장면 내각 이 장면이 국무총리로 선출되어서 정권 교체가 되게 된 것이고요. 주로 이 장면 정부는요, 주로 크게 두 가지 경제 제일주의를 외쳤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각계각층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그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자, 학생 주도로 학도 호국단은 폐지가 되고요. 민주적 학생의 건설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민주노동조합 설립이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시도가 전개됐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당시 학살당한 민간인의 유가족들은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의 여러 민주화를 추구하는 이런 노력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학생이나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이런 움직임이 전개됐는데요. 다음 생각톡톡 자료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생각톡톡. 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터져나온 통일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1960년도 4.19 혁명 이후에 이 분단체제와 그 다음에 반공주의를 이용한 독재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이제 전개되는 것이고요. 이 통일 논의는 민중 생존권 및 경제 발전과 연결되어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면 정부는 이 민간 주도의 통일 운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유엔 감시 아래에 자유 총선거 방안을 고수하면서 통일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정부와 민간이 이 통일 방안이 서로 대립되는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1961년도 5.16 군사 쿠데타 정변이 일어나면서 통일 운동이 중단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라고 하겠습니다. 1번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일어난 민주주의 혁명은 무엇이냐? 1960년도 4.19 혁명이죠. 자, 2번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부정선거 반대, 학원 자유 보장을 외치면서 민주운동을 무슨 민주운동을 전개했죠? 2.28 민주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2.28 민주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19 혁명 이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양원제와 내각 책임제를 내용으로 한 장면 내각 제2공화국이 성립되게 된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19 혁명 당시의 상황을 가상의 대화로 꾸민 것인데요. 시간 순서대로 우리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가나 다라 사진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가는 김주열 학생의 사망으로 이제 4.19 혁명이 기폭제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경무대는 지금의 이제 청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승만 정부 때는 경무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는 부정선거가 이루어져서 그 흔적을 빨리 태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작당 모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장면입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사건은 다겠죠. 다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상황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가 되겠죠. 이 부정선거 규탄 시위 이 과정에서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기폭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4.19 혁명이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경찰이 발포를 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국민 시위대를 해서 발포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4.19 혁명의 결과 대통령이 하야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우리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는 다가 나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탐구활동 3번 자료를 보고 탐구활동을 해보자. 자, 가 자료는요. 4.19 혁명에 참여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결의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 자료도 마찬가지 한성여자중학교 진현숙의 마지막 편지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내용입니다. 이 4.19 혁명에 학생이 나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핵심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빈칸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간은 이 불법과 불의를 강제 선고로 조작된 법에서 이탈하고 탄압하는 정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라고 그 명분을 찾았고요. 나에서는요,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이 어린 학생들이 이 정치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혁명에 참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노트 내용 정리를 통해서 오늘 수업 시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도 4.19 혁명은 부정선거 준비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228 학생들 민주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4.19 혁명의 발단은 3.15 부정선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부정선거 내용들이 전개되었는데요. 이것을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 규탄하는 시위가 전개되었는데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 학생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서 3.15 선거 무효를 외치는 시위는 더욱더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경찰이 전국 각지의 시위에 대해 발포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고 대학 교수들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민주화 운동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되고요. 제1공화국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헌법은 재개정, 개헌이 되게 되는데 대통령 중심제가 폐지가 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중심으로 한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장면 정부는요, 경제 제일주의를 추구하였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면서 여러 가지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경제적 혼란과 그 다음에 민간주도의 통일 지향이라는 부분이 장면 정부의 통일 정책과 충돌하는 이런 양상들이 혼선을 빚게 되면서 나라 상황이 굉장히 혼란했다는 것이죠. 자, 이 기회에 1961년도 5.16 군사 쿠데타 정변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3공화국 박정희 정권도 독재 정권으로 역사에 이제 남게 되는데요. 이 독재 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 이후로 우리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